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2025년 인천문화재단 하반기 예술 아카데미인 스마트폰 하나면 나도 사진 작가다라는 과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주 과정이고요. 매주 금요일날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 진행을 하는 거고요. 지금 앞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이제 지원하게 된 동기나 자기 소개를 잠시 들었는데, 저 역시 이제 이 강의를 하게 된 저를 좀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잖아요. 선생님들 소개를 이제 받았으니까 늦게 오시는 분 선생님들도 이따가 한번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소개 받으면 되고, 저는 여기 떠 있는 것처럼 이름이 김찬곤이에요. 김찬곤이고 또 하필 또 이렇게 이 사진에 찍었던 옷하고 지금 같은 옷을 지금 입고 있네요, 제가. 고니 아저씨라는 이름 닉네임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요 활동 이름은 제가 사진을 하면서 얻게 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왜 이 이름이 얻게 됐냐? 이제 2021년도 어린이집 유치원 사진을 찍으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애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좀 친근하게 가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런 이제 제 끝자 이름을 붙여서 고니 아저씨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도 제가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저는 현재 이런 모토로 강의를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슴 뛰는 삶을 살면서 즐거운 내일을 위해 배우고 또 배우며 지식의 나눔을 실천하는 사진작가 고니 아저씨이자 평생교육사 김찬곤입니다. 라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에서 사진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24년째 이제 사진을 하고 있어요. 이천 여기 어디야? 그 원앙소리하고 남원추어탕 여기 푸주옥 맞은편에. 네, 거기 이제 푸주옥 맞은편. 신협주유소 못 내려가서 거기 이제 남원 모텔 건물 1층에 있습니다. 원앙소리라는 식당이 옆에 있고요. 그 골목길 이제 그 사이에 두고 옆에 남원추어탕과 이제 중국집 차오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진관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올해는 또 마장면에 이제 어바웃 네이처라는 카페가 있어요. 자연나라 어바웃 네이처 카페. 거기에 제가 이제 사진관을 조그맣게 옆에 바깥에 정원에 제가 이제 사진관을 조그맣게 거기서도 이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기 이천하고 거기를. 그래서 이제 거기 자연나라에 이제 외부에 그 조그맣게 여권 사진 정도 찍을 수 있는 한 2평 정도 사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야외 촬영을 하는, 거기서는 정원 있잖아요. 그 카페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정원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오시면 주말에는 제가 거기 있으니까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니까 한번 오셔도 괜찮고요. 나중에 우리가 수업 끝나고 한번 뭐 커피 마시러 한번 시간 되시면 끝나고 바로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튜브 채널 있고, 현재 이렇게 제가 책도 5권 정도 현재 공유를 해서 쓰고 있고요. 이제 유튜브 책, 그 다음에 디지털 범죄 예방, 그 다음에 디지털 교육 강사들의 지침서, SNS 마케팅, 뭐 스마트폰 관련 지침서, 뭐 이런 책을 이제 같이 공지를 해서 집필을 했고요. 현재 디지털 콘텐츠 그룹이라는 이런 스마트폰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 이천여주 지국장, 그 다음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평생교육원과 기업 강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여성회관, 그 다음에 현재 여기 아트홀, 그 다음에 이제 수원에 있는 경기도 장애인 재활협회 유튜브 강의, 그 다음에 이제 원주 문막에 있는 온누리 센터에서 이제 SNS 홍보 과정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올해 이제 제가 취득을 했어요. 방송대를 졸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강의는 한지 이제 꽤 됐는데, 벌써 본격적으로 한지는 한 6년 정도 된 거고요. 2020년도부터 했으니까. 근데 그전에는 이제 재능기부로 이제 간간히 이제 나가서 강의를 해드렸던 건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방송대에 들어가서 교육학과를 졸업을 하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땄고, 뭐 제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된 이유가 20년도에 우리가 뭐 했어요? 코로나가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관에 이렇게 집합이 안 됐잖아요. 집합이 안 되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그래서 재능기부 했던 스마트폰 강의, 사진 강의를 좀 집중적으로 좀 전문적으로 좀 제대로 공부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격증을 따기 시작하면서 강의도 했고,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를 이제 카카오톡 오픈방에서 이제 온라인 강의도 하고,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사진을 하고 있는 저한테 새로운 기회를, 주게 된 거죠.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됐었고요. 뭐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현재 어제 이제 2010 문화원의 여성의 회원들 대상으로 AI 시대 디지털 활용님 강의라고 해가지고 1차 강의를 어제 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한 30분 정도 앉아 계셨는데, 전혀 AI에 대한 를 쓰시고 계신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AI 강의를 좀 해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셨고, 다음 주에는 이제 사진 강의를 이제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2010 문화원에. 네, 문화원 같은 경우는 어떤 교육이라기보다도 그런 단체로 활동, 자원봉사 단체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형태로 이제 모여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해요. 동아리 형태로. 그러니까 뭐 어떤 돈을 내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5명 이상 동아리로 신청을 하면 동아리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이제 거기 문화원에 있는 사무실을 대관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문화원도 프로그램 많아요. 예, 네, 문화원도 많습니다. 내가 올해 거기 회원가 있거든. 근데 회원이 일반 회원은 5,000원. 예, 정회원은 15,000원. 15,000원. 달라. 그런 식으로 내는 걸로 그냥 했어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제 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김창곤이고, 제가 이제 톡방에 초대시켜드리면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번호는 이제 제가 아까 끝에 있었는데, 제가 톡방에 올려드리면서 전화번호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4주 동안 배울 게,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기본 설명, 그 다음에 AI 비서, 스마트폰 사진 촬영,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진으로 이제 쓰는 글, 그 다음에 각각의 카메라 모드들이 다양한 모드들에 가지고 그 모드들 별로의 사진 촬영하는 방법, 영상 촬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사진 찍기 위한 노하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폰이 이제 갤럭시 폰이다 보니까, 갤럭시 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번에 25 같은 경우가 너무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 기능을 저도 이제 23에서 25로 바꾸면서 너무 기능이 많아져가지고 배우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이렇게 많이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진 찍고 뭐 하고 하는 것도 배우시는 것도 괜찮지만, 선생님 스마트폰 안에 있는 AI 기능 중에 다양한 것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그 갤럭시 AI 기능을 중에 이제 한 가지를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가끔가다 우리가 이제 카톡이나 문자로 우리 이제 지인들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그런 거 있죠. 뭐 생일 축하해, 아니면 뭐 승진 축하해, 뭐 우리 손주 생일, 뭐 돌잔치 축하해, 뭐 우리 자녀들 결혼 축하해, 뭐 이런 것들, 뭐 축하 메시지 같은 걸 보내시게 될 때 단순히 그냥 물 한 장 축하해, 누구야 축하해, 뭐 이렇게 보내시게 되지 않나요? 뭐 장문에 뭐 문자를 쓰실 일이 별로 없잖아요. 쓰기도 힘들고 머릿속에서 나오는 글은 안 나오고. 근데 이 갤럭시에 글쓰기 AI 기능이 들어있어요. 갤럭시에. 그리고 이제 이 기능을 어떻게 쓰냐면, 선생님들 쇼핑들 많이 하시죠.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건 사면은 또 리뷰도 써야 되죠. 리뷰 쓰면 이제 포인트 주잖아요. 그죠? 근데 리뷰 쓸 때도 쓰려면 난감하죠. 며칠 안 쓰고 며칠 쓰기도 힘들고. 근데 저는 요즘 이 AI 글쓰기로 그 리뷰를 딱 써놓으면 평균 막 1000회, 2000회 조회가 막 온다고 문자가 와요. 이게 조회가 됐다. 기본 100회, 1000회 조회됐다. 이렇게 오는데, 그때는 업체한테도 이제 문자가 와요. 감사하다고. 이런 문자도 오거든요. 그게 이제 이 AI 글쓰기를 통해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한번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열어보면
선생님 스마트폰 열어보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요런 이제 글을 쓰려고 카톡 창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게 글을 쓰려고 터치 딱 하면 자판이 딱 뜨죠. 네. 자판이 딱 뜨는데 자판 뜨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뭐 반짝반짝 별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반짝반짝 별 같은 게 여기에 카톡창에서요? 카톡창이든 문자창이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나와의 채팅창을 먼저 해볼게요. 오늘 아직 방을 안 만들었으니까 나와의 채팅창을 열어보시고 나와의 채팅창에서 선생님이 여기 메시지 입력란에다가 이게 터치를 딱 하면 자판이 딱 뜨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판 뜨죠? 그 자판 옆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게 별 모양이 있나요? 네. 우리 다 있으시나요? 우리 이지은 선생님도 있죠? 있죠? 나는 없는데? 중간쯤에. 이영호 선생님 있을 텐데?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네. 여기 반짝반짝 반짝반짝이 있죠? 네. 요 반짝반짝이 요게 AI 기능이에요. 그 요걸 한번 터치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그러니까 창이 또 바뀌죠. 대화 번역, 뭐 철자, 문법, 문장 스타일. 그 우리는 뭐 할 거예요? 글 작성을 할 거예요. 글 작성. 글 작성 터치. 글 작성 터치. 뭐 사진 강의 하러 왔는데 갑자기 AI 강의를 하는데 어쨌든 선생님들이 이 스마트폰을 잘 쓰셨으면 좋아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 시작 전에. 그럼 여기다가 글 써있죠? 글로 쓰고 싶은 주제나 키워드를 입력하고 글쓰기를 요청해 보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추가 정보를 받을 수는 없지만 글 쓰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하단에 보니까 메뉴가 두 가지가 더 있죠? 일반 메뉴가 있고 공선한이가 있는데 일반의 옆에 꺽쇠를 딱 누르니까 네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쓸 거냐, 이메일 용도로 쓸 거냐, 소셜 미디어 형태, 우리가 이모티콘 같은 거 막 달리는 거 이런 글로 쓸 거냐, 아니면 그냥 댓글로 쓸 거냐. 그랬더니 여기 공선한을 눌렀더니 공선한 같은 경우도 공선한이 있고 친근한이 있고 정중한이 있어요. 정중한이. 그러면 가까운 사람한테는 친근한, 그 다음에 조금 뭐 선배 정도 했을 때는 공선한, 아니면 선생님 정도 갔을 때는 정중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우리는 요 일반에서 소셜 미디어로 놓고 그 다음에 공선한이 아닌 친근한으로 바꿔서 여기다가 생일 축하한다고 한번 우리 자녀들 이름을 넣고 생일 축하한다고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소셜 미디어 친근한 놓고 여기다 놓고 지용아 생일 축하해 요까지만 써볼게요. 지용아 생일 축하해. 누구 이름 쓰고 생일 축하해. 요까지만 써볼게요. 그리고 뭐 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밑에 여기 생성 요 생성 버튼을 클릭하실 거야. 생성 버튼 다 쓰셨죠? 네. 예, 생성 버튼 클릭. 자 보세요. 글이 어떻게 나왔어요? 한 문장 완전 엄청나게 나왔죠? 뭐 지용아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오늘 하루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즐겁게 보내. 이렇게 해서 생일 축하한다고 해서 해시태그까지 생일 축하해, 지용아 생일 축하해, 행복한 하루. 이렇게 딱 글이 나왔어요. 어때요? 저보다 낫네요. 글 써지니까 좋죠? 네. 근데 이게 누구나 똑같은 거 아니요. 다 틀려요. 다 달라요. 지금 우리 네 사람 다 글 다 틀려요. 그죠? 네. 다 틀려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가 더 추가하고 싶은 글이 있으면 여기를 터치하시고 추가 더 글을 쓰셔도 되는 거예요. 고쳐도 되는 거고 지워도 되는 거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지워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 썼어. 그러면 복사 눌러도 되고요. 적용 누르면 이 글이 다 한꺼번에 그 카톡창으로 바로 가요. 자, 적용 누르니까 여기 바로 가죠. 이렇게. 네, 문장 창으로 내가 처음에 입력하려고 했던 창으로 내가 복사 붙여넣기 안 해도 그 글이 다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내고 싶은 그 창에서. 그쵸. 보내고 싶은 그 창에서. 그렇게 해서 전송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송 누르면. 이렇게 뜨죠?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면 상대방이 그냥 생일 축하해 이렇게 보낸 것보다 자녀들한테나 친구나 지인들한테 이렇게 보냈을 때 어떨까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성의가 느껴져. 조금 약간 또 성의가 느껴지고 이게 AI가 썼다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모른다고요. 그럼 이렇게 글을 보내고 나면 와 우리 엄마가 웬일이야? 이런 글을 다 보내시고
근데 우리 친구야, 우리, 지은이가 달랐네? 이렇게 나한테 글을 보내주고, 이렇게 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보내시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리뷰 같은 거 쓰잖아요, 리뷰. 리뷰를 쓰게 되면, 리뷰 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문을 했잖아요. 주문해서, 제가 이제 이런 배송 끝난 것들을 이제 리뷰를 쓰러 가는데, 리뷰 쓰러 가면, 이런 걸 쓰잖아요. 리뷰 이렇게 누르고 여기다 쓸 때도 똑같아요. 이게 창을 딱 누르면 창이 뜨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누르고 여기서, 배송 빠르고, 제품 좋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썼죠. 그럼 일반으로 댓글로 쓰고 하고 공선안으로 넣어놓고 생성 딱 누르면 보통 리뷰는 댓글이겠네요. 리뷰는 되면 댓글로 써도 되죠. 뭐 좀 재밌게 쓴다면 소셜 미디어로 써도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적용 딱 누르면 딱 들어가죠. 그럼 이거 리뷰를 받은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조회도 사람들이 썼을 때 그런 것들을 반영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 이제 일반 고객들도 이 제품 리뷰가 되게 좋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 물론 그 리뷰 쓸 때 우리가 거짓으로 쓰진 않잖아요. 웬만하면 진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로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할 때 선생님이 이제 채팅창을 만들 때 여기 클릭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아까 그것도 지용아 생일 축하해라는 그 단순한 문구도 저는 손녀거든요. 우리 손녀 다인이 생일 축하해라는 어떤 문자를 더 넣으면 또 활용하기가 더 그쵸. 조금 더 낫는 거죠. 조금 더 낫게 되는 거죠. 그게. 선생님들이 여기서 쓰실 때 조금 더 근데 이거는 키워드 위주로 넣어도 되니까 그렇게 길게 안 써도 125자까지만 쓰시면 뭐 써도 되는데 그냥 짧게 써도 내가 원하는 정도의 문장이 작성이 된다라는 거죠. 원하는 정도의 문장이. 그러다 보니까 요런 글쓰기 AI 글쓰기가 이제 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아마 이걸 지금 아마 우리 친구들한테 아니면 우리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보내면 아마 놀릴 거예요. 엄청 놀라. 우리 엄마가 웬일이야 갑자기 이런 문장을 다 보내고 이런 해시태그까지 이렇게 보내고 나면 야 오늘 내가 수업 들었으니 이렇게 내가 배운 거야. 이게 내가 배운 거 이렇게 보낸 거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기능들을 이제 써보시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갤럭시 S25가 출시가 되면서 장착이 된 AI 글쓰기 어시스트 기능입니다. AI 글쓰기 어시스트. 자, 우리 새로 오신 분 두 분이 그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 뭘까요? 폴더네요? 폴더 5. 이번 거? 7? 7이에요? 작년? 그럼 6겠네요? 우리 여성분. 아이폰이네요? 네. 아이폰. 수업은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갤럭시 폰으로 진행을 하긴 하지만 사진 촬영 관련된 것들은 이제 조금씩 메뉴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촬영하는 방법은 거의 유사해요. 이제 그렇게 가시면 되고 아이폰도 저도 있으니까 아이폰 버전이 몇이에요? 12요. 12? 12면 AI 기능이 장착이 안 됐잖아요. 지금 24까지 장착이 됐기 때문에 AI 쓰는 것도 조금 우리 아이폰 12는 조금 장착이 안 됐으니까 사용이 힘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이제 폴드 작년 거 쓰셨으니까 요런 게 있었어요. 지금 뭐냐면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에다가 메시지 입력창을 딱 클릭하게 되면 요런 이제 자판이 뜨죠. 이런 자판이. 이런 자판 떴을 때 왼쪽 상단에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별 모양이 있나요? 요걸 지금 한 거예요. 요걸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글 작성을 눌러서 내가 쓰고 싶은 글씨를 쓰시게 되고 여기 일반 뭐 이메일, 소셜미디어 댓글을 클릭을 해놓고 친구냐, 지인이냐, 선배냐 따라서 요 세 가지 글씨 타입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생성딱 누르면 방금 보였던 그런 글씨가 요런 글씨가 만들어져요. 처음에 제가 쓴 게 뭐냐면 지용아 생일 축하해 라고 쓰기만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글을 만들어 준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요런 것들은 내가 현재 없으면 제미나이나 챗GPT한테다가 지영아 생일 축하해를 소셜 미디어 형태로 길게 써줘 해주면 얘가 또 써줍니다. 그렇게 써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스타트로 이렇게 갤럭시에 들어있는 AI 글쓰기 요 기능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떠세요? 좀 새롭나요? 처음 보는 거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내용을 엄청 많이 덧붙여주네요. 예, 이게 AI가 글을 써주는데 다 달라요. 여기 6명이 다 쓰잖아요. 똑같이 써도 그 나오는 내용은 다 다르다. 예,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응용을 하시는가?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나 그 이메일이나 아니면 리뷰 쓸 때도 이렇게 쓰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해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AI가 이제 장착이 되면서 엄청난 기능이 들어와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떤 물건을 찾게 돼. 이 볼펜이 이름이 뭐지? 했을 때 찾아볼 때 사진을 찍어서 뭐 해서 글씨를 치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하고 텍스트 위주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텍스트였던 게 이제 그런 텍스트가 우리가 이제 검색이 이제 바뀐 거예요. 이제 텍스트에서 보고 그 다음에 말하고 체험하고 이런 기능으로 이제 오게 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스마트폰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그냥 글로 써가지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찾아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오로지 본인 몫이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해왔던 건데,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AI 시대가 왔잖아요. 현재는 AI 시대. AI 시대한테 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얘가 뭔지 알아주고 분석해주고 쇼핑도 해주고 다 찾아줘요. 그죠? 이런 기능이 현재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해주는데 이 AI 기능으로도 선생님들이 해보는 기능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뛰어넘는 우리가 검색하는 기능이 이제 앞으로는 어떤 검색이 되냐면 증강현실이라 해서 AR 시대가 왔어요. 이것도 현재 우리가 많이 현재 쓰고 있는데 안경을 쓰고 뭐 이렇게 보게 되면 현실처럼 내가 게임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중에서는 이제 포켓몬스타 해가지고 포켓몬 게임 깔면 그 카메라로 보이는 물체에 그 현실에는 안 보이지만 스마트폰 안에 보이는 그 포켓몬의 어떤 캐릭터들을 내가 잡아서 하는 어떤 그런 게임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AR 글래스를 통해서 게임도 하고 정보도 찾고 실시간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이 글라스를 쓰고서 하는 그런 기능들이 나와요. 이제 현재는 아직까지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많은 것들이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게임기도 많이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현재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안경을 쓰고서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고요. 얼마 전에 이제 구글에서 이 안경 있죠. 이런 이 평범한 안경, 이런 안경에 이 스마트폰 기능이 다 들어갔어요. 이 안경에. 그래서 안경 안에서 내가 말로 얘기를 하면 이 안경에 지도가 펼쳐진다든지 내가 보고자 하는 검색창이 뜬다든지 안경이 이제 앞에 스크린이 뜨는 거예요. 남들은 보이지 않는 스크린이 내 눈에서는 보이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AR 시대가 왔는데 예전에는 이 안경이 영화에서 보았을 때 이 안경 쓰면 투시 돼가지고 막 벽도 뚫어서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현실에도 이제 되어 있어요. 현실에도.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인권 침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건 상용화를 못 시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스마트폰처럼 AR 기능이 다 장착이 된 이 안경이 이제 나와서 얼마 안 있으면 이 안경이 이제 상용화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안경. 우리 시계도 됐잖아요. 그 다음에 장착하는 뭐 스마트폰도 나온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 근데 지금 나온 이 기능이 뭐가 있냐면 지금 올해 이제 가장 많이 이 광고를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갤럭시 폰 선전할 때나 아이폰 선전할 때 이 기능을 많이 설명을 했거든요. 서클 투 서치라는 기능. 서클 투 서치. 요게 있어요. 요게 뭐냐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폰에서 어떤 화면에서도 얘를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얘를 어떤 화면에서도 이게 가능한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카메라 기능을 켜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안에 이 홈 버튼, 동그라미 홈 버튼 있죠. 홈 버튼. 이 홈 버튼이 되게 중요한 기능이에요. 요거를 꾹 누르면 요런 창이 떠요. 번역기 같은 게 뜨죠. 근데 여기에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찾아줘요. 얘가 뭔지. 지금 분석해서 찾아준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켰어요. 카메라를 켰는데 내가 이제 보고자 하는 제품, 만약에 이 제품을 뭔지 모르겠는가, 우리 강사님이 쓰고 계시는데 이 제품이 좀 다른 거가 좀 틀려. 그래서 이걸 꾹 눌러서 요걸 동그라미 이렇게 또 쳤더니 얘가 이 제품을 찾아주는 거예요. 멀티탭이라고. 제품을 찾아주죠. 방금 거래 이런 거 다 나오죠. 예, 이게 서클 투 서치라는 기능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번역도 해줘. 얘가 번역까지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으로 내가 제품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AI가 이런 기능을 다 해주고 있고요. QR코드로 이렇게 인식하는 것 그런 형태네요. 근데 QR코드는 정해진 제품만 찾는 거지만 얘는 내가 보고자 하는 제품을 다 검색을 해서 요렇게 해서 내가 찍게 되면, 요렇게 찍으면 요 제품이 뭔지 얘가 검색을 해주고 AI가 설명을 쫙 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각각의 사이트, 포털 사이트에 들어있는 각각의 제품들도 얘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 여기에 글씨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글씨가 있으면 글씨를 눌러서 이 글씨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번역도 해주는 거예요. 번역도.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글씨가 있죠. 자, 여기 볼게요. 우리 핸드폰 찍는 사진, 이 사진을 놓고서 요렇게 놓고 꾹 홈 버튼을 눌러.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글씨가 나왔어요. 그렇죠? 글씨가 나온 상태예요. 그러면 텍스트 선택 딱 누르면 얘가 이제 이게 선택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번역을 딱 누르면 얘가 이 한국어로 번역할 거냐, 아니면 여기 쭉 눌러서 이 단어가 엄청난 게 많은데 독일어로 번역할 거냐. 그럼 독일어로 번역해주죠. 여기 나오죠. 독일어로. 예. 그 다음에 얘가 들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스피커 누르면, 자, 그 다음에 여기 독일어로 이제 들어볼게요. Mit dem Handy aufgenommene Fotos.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외국에 나갔을 때 물론 이 카메라 렌즈 같은 경우도 있어요. 렌즈로 번역을 해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찍어서 내가 원하는 부위만 딱 찍어서 원하는 부위, 여기 이제 카메라가 있지만 꾹 눌러서 이 중에 나는 요 메뉴만 클릭을 해서 요것만 이렇게 잡아서 요것만 번역을 하는 거야. 번역을 딱 누르면 내가 원하는 번역, 외국어라면 뭐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이렇게 되어 있다면 한국어로 번역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의 번역이 가능하다. 이 표지판 전체 할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근데 일반 카메라는 다 번역을 해버리잖아요. 약병도 하려면 다 버리잖아요. 다 해버리는데 이거는 서클 투 서치라는 기능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찾아서 해볼 수가 있다. 아시겠죠? 예. 요런 기능이 이제 검색의 패러다임이 됐다라는 거를 이 AI가 들어오면서 이 스마트폰 사용 중 어떤 화면에서도 홈 버튼을 길게 누르고 궁금한 대상의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기만 하면 AI가 즉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혁신적인 기능이라고 합니다. 키워드를 고민할 필요도 없고 앱을 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원하는 이 홈 화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네이버를 보고 있어. 네이버 보고 있는 이 기사 중에 여기서 기사 눌렀을 때 이런 기사 중에 이제 경제 뉴스에 나왔는데 이 경제 뉴스에서 여기서 이제 나온 사람 중에 여기 제품이 여기 나왔는데 이 제품이 나왔네. 꾹 눌러서
이 제품을 이렇게 선택해서 얘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쭉 항균, 손코팅 필름이라고 이런 제품이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화면에서든 이 기능을 내가 쓸 수 있다. 예, 이게 바로 서클 투 서치다. 예, 서클 투 서치. 예. 그래서 AI 검색 이제는 궁금한 거 여행 가셨을 때 어떤 공부를 하실 때 그 다음에 어떤 가구 조립할 때도 저는 이제 어제 저녁에 이 형광등 이렇게 집에 형광등이 이렇게 있는데 형광등 이게 카바를 뜯어내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미나이를 열어서 제미나이로 라이브 카메라를 비춰주면서 얘한테 이거 열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했더니 이게 무슨 등이고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가 바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예. 이렇게 AI를 쓰는 기능.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AI 기능을 쓸 때 제미나이로 라이브 카메라 기능을 쓸 때 뭐 제품을 얘한테 물어보고 이 아까 서클 투 서치처럼 해도 되지만 제미나이에서 라이브로 얘한테 물어보게 되면 얘가 답변을 다 해준다는 거죠. 사진을 찍어도 되고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AI 기능들이 많이 장착이 되어 있으니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잠깐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던 AI 비서 요거는 제가 이제 왜 해야 되냐면 선생님들이 찍은 사진을 요 제미나이를 통해서 이제 뭔가를 작품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해보려고. 그래서 제미나이를 좀 아셔야 돼. 제미나이를. 그래서 1등 비서인 스마트폰. 요 사진도 제미나이에서 만든 사진이고요. 영상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AI 이미지예요. AI 이미지가 단순 이미지였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사진으로 움직이는 영상으로 바꿔줘요. 이렇게 요즘에는 사진이 움직이는 영상으로 바꿔주는 그런 생성형 AI가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제 스마트폰 안에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스마트폰 안에 있는 게 제가 이제 최근에 혹시 선생님들 미우새 보신 적 있으세요? 미우새 예능 나온 거? 근데 최근에 지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그 김현철이하고 허경환이가 아버님 생신이라고 해가지고 생일잔치 요리해서 나왔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 못 보셨구나. 거기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TV에 아버지의 옛날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옛날 사진들이 다 갑자기 움직였어요. 얼마나 무슨 독립기념관 같은 데 나니까 거기서도 그게 있었죠. 움직였죠. 예, 움직였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걸 지금 제가 했던 거를 한번 어디에 있냐? 이렇게 움직이는 사진인데 잠깐만요. 제가 어디다 다운을 받아놨지?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사진인데 움직이는 사진으로 바뀐 거고, 제 옛날 이제 제가 이제 20대 때 20살 때 사진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제가 날아다녀요. 날아가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렇게 사진인데 손 흔드는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게 그런 언제냐면 88년도 때니까 꽤 오래된 사진이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요런 사진을 만들 수 있고 저희 부모님인데 제 부모님을 요렇게 두 분이 서로 포옹하는 요런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어머니한테 보내드렸더니 어머니들 놀라시는 거예요. 이렇게 놀랬고 요거 이제 춤추는 거. 요건 춤추는 영상. 요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재밌게. 요런 게 이제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하면서 좀 재밌게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사진들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으면 제미나이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뭐 한다고 치고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메일 제목 뭘로 쓰지, 이번 주말에 뭐 하고 놀지,
냉장고에 남아있는 재료로 뭘 만들지 이런 거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생성형 AI라는 게 내가 얘한테 질문을 던지면 프롬프트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 얘가 거기에 대한 답을 자세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질문을 디테일하게 보내게 되면 더 자세하게 해주는데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제미나이한테 그런 걸 나중에는 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했을 때 찍은 사진을 이렇게 올려서 이 찍은 사진을 분석을 해서 찍은 사진을 분석을 해서 무슨 얘기냐면 첨부된 사진을 분석해서 포토 에세이를 작성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싱그러운 녹음이 가득한 숲속. 요 사진으로 지금 얘가 내가 포토 에세이를 써달라고 했더니 요렇게 지금 에세이 글을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선생님들이 여기다 만약에 이거를 그러면 첨부된 사진으로 시를 작성해줘. 그러면 숲속의 숨은 집. 요렇게 물결에 감싸요. 이렇게 시를 써주잖아요. 나뭇가지 사이로. 이런 식으로 따스한 선생님들이 이제 햇살이 요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제미나이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진을 첨부시켜서 시를 쓴다든지 포토 에세이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 내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선생님이 시를 쓴다든지 이런 거를 해보려고 해요. 마무리할 때는. 그래서 제미나이를 조금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제미나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스마트폰 안에 제미나이가 이제 설치가 안 돼 있을 거예요. 25는 아마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제미나이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시간 최신 정보, 그 다음에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성도 이해하고 얘가 대화를 해준다.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것도 만들어준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미나이를 2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역할을 부여해주고 너는 여행 전문가야, 너는 사진 작가야, 너는 블로거 인플루언서야, 너는 소설가야, 뭐 이런 거를 이제 얘한테 역할을 주고 그 다음에 너는 여행 전문가니까 이번에 나는 부산으로 2박 3일 여행을 가고 싶은데 내가 묵고자 하는 호텔은 바닷가가 보이는 호텔이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가 먹고자 하는 음식은 바닷가니까 해산물 위주의 식당으로 찾아줬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여행 코스를 좀 원활하게 좀 편하게 잘 잡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얘가 해주면 그리고 마무리를 엑셀로 작업을 해줘, 표로 작업을 해줘, 보고서 형식으로 써줘, 신문기사 형태로 써줘. 이러면 그런 형식을 예시를 하게 되면 얘가 거기에 맞게끔 써준다는 거죠. 요렇게 선생님들이 제미나이에 대한 질문을 좀 역할을 부여해주고 명확한 지시를 해주고 구체적인 조건을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요렇게 이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보이는 이 화면도 지금 제미나이가 AI가 만들어준 거예요. 요 슬라이드도.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요즘 강의안도 아주 편하게 만들고 있는데 시간이 단축이 된 거죠. 그만큼. 이렇게 해서 뭐 이메일 작성, 보고서 요약, 아이디어 발상, 그다음 자료 조사,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제미나이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 제미나이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진을 통해서 식물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얘기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에 대해 사진을 찍어서 이 건물이 이름이 뭔지 어떤 그런 정보를 얘한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TV 광고에서 나왔던 것 중에 모델이 사진을 다 찍었는데 AI한테 내 옷이 어떤 옷이 어울리는지 그런 스마트폰 선전하는 것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제미나이에 라이브 카메라가 있다. 라이브 채팅이 있고 라이브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내가 얘한테 질문을 던질 수 있고 하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미나이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요런 기능이 이제 나옵니다. 요렇게 화면이. 요게 이제 메인 화면이 이렇게 떠요. 제미나이가. 그러면
이제 로그인을 이제 아셔야 돼. 이 선생님이 구글 계정을 알고 계셔야 돼요. 구글 계정. 예, 구글 계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5분 선생님들 내 구글 계정 아이디와 비번을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세요? 등록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다른 3분 우리 다 구글 계정 알고 계세요? 근데 구글 계정을 일단 찾아보시고 계정을 알고 계셔야 돼요. 모르시면 우리 가족분들이 우리 엄마 것도 한번 챙겨주세요. 구글 계정을 나중에 한번 해주세요. 자, 구글 계정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뭐가 뜨냐? 여기 이름이 뜰 거예요. 이름으로. 저는 이제 사진을 등록했기 때문에 사진이 뜨는데 선생님들은 이름이 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제미나이에게 물어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게 저는 이제 유료로 쓰기 때문에 동영상이 있는 거고 선생님들은 이게 학습하고 그 다음에 리서치하고 그 다음에 캔버스라는 게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은. 그래서 재미나이가 일단 깔려 있어요. 그렇죠. 깔려 있어야 되죠. 제가 그러면 제미나이를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열어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거기서 한번 열어보세요. 아이폰에서도 한번 앱스토어에서 제미나이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래서 검색창에서 제미나이를 검색을 해보세요. 제미나이.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 여기 별 모양, 이렇게 사각 별 모양, 요렇게 생긴 거를 설치를 해주세요. 요게 아니라 요거. 바로 구글 재미나이가 예, 요거를 설치해서 열기까지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세요. 설치해서 열기까지. 여기까지 오세요. 그럼 로그인이 아마 자동으로 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안 되신 분들 로그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허용 다 눌러주셔야 되고요. 허용 같은 거. 요 화면까지 오셨어요? 본인 이름 안녕하세요 뜨나요? 예. 본인 이름 안녕하세요 뜨죠? 예, 요렇게 때까지 뜨는 거, 요 화면까지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은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여기 하단에 보시면 동영상이 없을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점점점 있죠? 점점점 눌러보면 캔버스하고 학습 가이드, 그 다음에 리서치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보고서 같은 거. 조사, 그 다음에 캔버스, 학습. 요 점점점 눌렀을 때. 없어요? 점점점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죠? 예, 그죠. 동영상은 유료 버전만 이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이제는 요 기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요 마이크는,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텍스트 쓸 때, 말로써 얘기할 때처럼, 마이크 기능을 내가 제공을 하는데, 얘는, 마이크를 쓸 때,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조금 숨을 멈추잖아요. 그럼 얘가 끊어버려요. 얘가 되게 빨라요, 그게 좀 빨라서, 얘한테 질문을 하다가 잠깐 숨을 내가 멈추면, 얘가 말을 끊는 거를 인식을 하고 그냥 끊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번에 부산에 2박 3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럼 끊어졌죠. 한숨 쉬니까 끊어졌어요. 2박 3일 부산 여행. 네. 정말 이렇게 끊어집니다. 조금 한테 한번 쉬면. 그래서 마이크로 설명을 하시게 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숨을 끊지 않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기억을 하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물론 끊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이어서 내가 다시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서 이어서 내가 질문할 테니까 다시 얘기를 해줘. 얘가 지금 여기까지 끊었지만 2박 3일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끊었는데 얘가 대충 요 정도 얘기가 나왔죠.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요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또 설명도 해주긴 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할 게 플러스예요. 플러스 버튼 딱 누르면 카메라, 갤러리, 파일, 드라이브가 이렇게 4가지 메뉴 있죠. 이 카메라는 바로 카메라 기능을 켜는 거예요. 카메라 기능. 요걸 누르면 카메라가 바로 켜집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찍어서 바로 얘한테 이 제품이 무슨 제품이야? 분석해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꽃을 찍어서 꽃을 분석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형태로 카메라를 할 수가 있어요. 카메라. 이게 카메라가 그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는 뭐냐?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사진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스마트폰 안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와서 얘한테 요거를 올리고 나서 사진을 분석해서 레시피를 만들어줘. 그때 동영상도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예. 했을 때. 사진 속 음식은 토마토 베이스의 해산물 스파게티 또는 짬뽕 파스타로 보입니다. 재료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나왔고 레시피를 만들어 준 거예요. 요런 식의 할 수가 있습니다. 갤러리. 그럼 파일은 뭐냐? 여기에 이제 PDF 파일, 뭐 PDF 파일이나 뭐 파워포인트나 그다음 도큐멘트 파일 이런 것들을 올려서 얘한테 요약해줘, 분석해줘, 뭐 보고서 형식으로 써줘, 이메일 형식으로 써줘. 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자료를 요약 정리를 해준다는 거죠. 요약 정리. 그 다음에 드라이브는 뭐냐면 구글에서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공간이에요. 클라우드. 인터넷 공간에 서버 드라이브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클라우드 공간에 나만의 계정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여기서 불러올 수 있어요. 구글은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요걸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 라이브는 뭐냐면 여기 맨 마지막 요 물결 표시에 있는 거, 여기 반짝 여기 있는 거, 요걸 딱 누르면 누름과 동시에 바로 얘한테 질문이 들어가게끔 창이 떠버려요. 바로 뜹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게 되면 내가 얘한테 질문을 하게 되는 이런 창이 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내용을 다 듣고 있다가 내가 말을 끊으면 그때서 이 이야기를 분석을 해서 답을 달아줍니다. 알려주신 대로 제가 대화 내용을 듣고 있다가 말씀이 끝나면 분석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혹시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자, 이렇게 해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X를 누르면 다시 나와서 내가 얘기한 게 다 글로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AI가 얘기한 것도 글로 써져 있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2가지만 알려줘. 네, 오늘처럼 더운 날에는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우선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입니다. 물을 자주 마셔 체내 수분을 유지하고 이온 음료로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자, 요렇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답해준 게 여기 나오죠?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라이브로 채팅을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물결 표시 있는 요 재능입니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상담, 아까 이제 우리 노인 상담, 이렇게 심리 상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얘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서, 요런 상담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는지 한번 조언을 얻어보는 방법도 얘랑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제 혼자 있고 싶을 때, 되게 이제 가족들이 귀찮게 할 때, 나 혼자 있고 싶을 때, 이제 그런 거를 혼자 가지고 있는 심리를 얘한테 얘기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내가 위안이 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상담을 받아볼 수 있게끔 하시는 방법도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 카메라 있죠, 카메라. 요 카메라가 이제 그거예요. 카메라 비추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그 서클 그거랑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얘가 질문해 주는 거죠. 보여지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분석을 해줘. 보여주신 제품은 베이서스 겐스리 프로 충전기입니다. GAN 기술을 사용하여 고출력 충전이 가능하며, 얘는 이제 화면을 비추면서 뭔가를 다 그 비춰진 제품에 대해서 얘가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라이브 채팅, 라이브 카메라 이런 기능들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번역해달라고 하면 번역도 되는 거고요. 사진을 찍어서 이 현재 보이는 메뉴판을 번역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 카메라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사진을 찍는 카메라 기능도 있지만 이렇게 AI를 통해서 AI가 인식하는 카메라 기능으로도 우리가 카메라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같이 앞으로 이제 제미나이는 선생님들이 내가 찍은 사진을 한번 올려서 시를 써보기도 하고 뭐 포토 에세이를 써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찍은 사진을 다른 형태로 수채화로 바꿔줘 아니면 애니메이션 형태로 바꿔줘 이렇게 다시 요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올린 아니면 선생님이 찍은 사진을 분석해서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AI, 생성형 AI인 제미나이입니다. 왜 근데 알고 있는 챗GPT가 아닌 제미나이를 하냐? 챗GPT에서는 유료로 쓰고 있지만 제미나이는 챗GPT에서 쓰는 유료 기능이 거의 어떻게 보면 무료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를 하는 이유가 챗GPT는 스마트폰을 제어를 할 수가 없지만 제미나이는 스마트폰 제어가 가능해요.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이 제미나이한테 내가 질문을 던져서 스마트폰을 어떤 제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얘가 스마트폰을 문자를 열어주기도 하고 톡을 보낸다, 전화도 걸어주고 이런 기능이 스마트폰을 제어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가능한 게 바로 제미나이이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제미나이를 알려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시간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가지고 있는 AI 기능, 그 다음에 제미나이가 가지고 있는 AI 기능,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제미나이 안에서, 그 다음에 서클트 서치인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단순히 사진만 찍는 기능이 아닌 이런 기능으로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이 좋아지고 있는 기능을 써보지 못한다면 조금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좀 배우기 전에 먼저 AI 기능이 들어있는, 우리 AI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AI 기능이 들어있는 기능들을 조금 더 1시간 정도 수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사진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